그거는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걔는 바로 사회적 매장이고 여자가 그런 소리 하면 모질하던 소리 듣기 마련해요. 네. 세상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명략의 룰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이고 이런 분들은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혼해서. 2년 3개월이 아니고 네. 그럼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30년짜리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강의 가장 위대함은 최악의 순간에도 낙관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상담소 가능입니다. 쌤입니다. 김 작가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 어떤 분일까 했는데 사실 그래요. 여성분들 이제 상담 오는 걸 보면 뭐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많이 훨씬 많죠. 많이 보내시는데 특히 기혼 여성들 중에는 거의 90%인 것 같아. 이혼. 이혼이거나 자녀 상담. 자녀 상담인데 바로 오늘 그 상담하신 분은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 되면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혼이 되는 상황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을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남편의 어떤 외도로 인해서 유책 사유가 남편 쪽에 있는데 오히려 남편은 이혼해 달라고 하고 이분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근데 선생님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병자일주가 절대 이혼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병자일주 여성들은 이혼율이 제일 이혼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낮고 또 재혼을 해도 성공을 한다. 근데 선생님 이분이 신유일주거든요. 네. 신유일제 뭐 꼭 그렇게 일주별로 뭐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분은 왜 이렇게 이혼을 하기 싫으실까? 하기 싫다기보다는 뭐 여러 문제가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신유일주는 어떤가요, 선생님? 꼭 이제 일주만으로 두 글자만으로는 네. 뭐 그 이혼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통계들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관이 강한 일주들은 네. 기본적으로 그런 유책 사유, 기책 사유가 이제 그 배우자한테 있다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혼녀라는 그 오명을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한두 번은 내가 참아준다. 이런 그 좀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또 신강한 사람, 신약한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이혼율이 낮은 신강한 사람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럴 것 아무래도 같네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 네.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또 뭐라 그러겠지, 우리 형제 자매가 또 뭐라 그러겠지. 뭐 너무 생각하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이혼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꼭 그 핑계를 자녀를 댑니다. 그쵸. 나는 하고 싶은데 맞아. 애 때문에. 애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본인은 불행해 지금.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처음 보는 나 앞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불행해 보이는데 그렇게 소중하다는 그 자녀가 엄마의 그런 얼굴을 평생 보고 자라는 게 좋을 것 같냐고. 그럼 바로 이혼합니다. 아. 그래서 막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옛날에 그러면 이혼을 원하시는 분 선생님한테 철공서를 되는 거야?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신약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실은 원국을 보면 아니 원국이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도 이제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 약을 팔어 막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1년 반이나 배웠으면 뭐 알까나 싶어서 하는데 또 막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가오가 상하가 안 되니까. 근데 일한 사람들 일단
표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하고 또 내가 약해 그런다고. 아유 간지동이 아주 아니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너의 일주는 신약해, 너의 일주는 신강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난 강할 줄 알았어. 근데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약. 그래서 신약 신강에 대해서 우리 에이스가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신약 뭐 신강한 거는 나 이게 비견이 많고 너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많을 때 신강한 사주가 되고. 신강하다는 거는 뭐 힘이 세다는 게 아니고 나와 세계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 네, 주체. 내가 더 내 중요해. 기분이 중요해. 예. 그리고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해. 네. 이게 이제 신강하다는 거고 신약하다는 것은 나와 세계의 관계에서 나보다는 세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나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이 그렇지. 조금 더 출세를 잘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신약한 사주가 훨씬 더 유연하네요. 유연하죠. 예. 네. 유연한데 이제 속에 쌓이는 거는 많죠. 왜냐면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고 참아야 될 게 많으니까.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겁이 많게 되면 네. 똑같이 이제 신강의 요소는 비겁과 인성인데 이게 또 다릅니다. 네. 비겁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고 인성이 많으면 힘은 있는데 또 의외로 의존적 요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네. 구별해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비겁이 강한데도 만약에 나는 좀 이혼하기가 싫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이혼할 국민인데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비겁이 강한 사람의 용신이 뭐죠? 재성이죠. 네. 그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경력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러네요. 내가 중요한데 내가 더 지금도 초라한데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더 초라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경우예요. 선생님 지금 딱 이 말씀하신 경우가 제일 나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근데 딱 나쁜 오늘 사연자가 그래요. 그래요. 신강하시고 신강하신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제 이혼을 마치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이 사연을 마치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이분이 지금 신유 일주시거든요. 근데 신유 일주가 전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간여지둥이시잖아요. 어쨌든 간여지둥 중에 넘버원이다. 가장 강하다. 네, 가장 강한 간여지둥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극신강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딱 이거 선생님이 다 말씀해 준 것 같지만 우리 꿀보이스의 목소리로 정확하게 우리 신유 일주 들어봅시다. 네, 제가 이분은 롤러코스터님이라고 했어요. 본인의 삶을.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게 붙여봤는데 어떤 사연인지 우리 대역죄인의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자는 40대 후반 신유 일주 여성입니다. 저의 지나온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대학에서 의상 전공을 했고 의류회사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2006년부터 4년간 중국 상해 주재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2011년 결혼했지만 결혼 2년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발각됐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저는 관계 회복을 약속받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기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라는 마음으로 참았지만 남편의 집요한 이혼 요구로 지금은 별거한 채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육비 없이 살고 있는 집을 받았지만 10년 넘게 경력 단절이었던 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온라인으로 에코백을 팔아봤지만 반찬값 정도의 벌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나가서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12살 아들을 두고 나가서 돈 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작년에 역술가를 찾아갔더니 매장을 내면 안 될 것 같고 온라인 판매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본 해보지 않아 두렵고 자칫 이혼으로 겨우 받아낸 집까지 날릴까봐 두렵습니다. 전 뭐라고 살아야 할까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남편이 예전처럼 아들을 살뜰히 보살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이는 아직 이혼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이번에 사연입니다. 안타깝죠, 네, 선생님. 그러니까 같은 이제 여성이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지금 명칭 입장에서 저도 처음 보는데 보세요. 신강한데 네. 인성이 강한 신강이잖아요. 인다신강. 인다신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그런데 있다. 지금 목에 용신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의류 디자이너로 뭐 큰 회사에 다닌 것 같아요. 뭐 상해 주재원 그런 이런 것 거 같아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잘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용식이 의류 디자인이 목이란 목이죠.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네, 참 직업을 맞는 알고 일을 이쪽으로 가셨으면 굉장히 성공을 하셨을 분인데 네. 25세, 35세 대운이 전부 다 토로 흘러요. 인성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경력 단절이 왔습니다. 목의 힘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분이 그런 직업을 가졌잖아요. 네. 자기한테 팔자에 없는 용신의 직업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계속해야 일을 된다. 놔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분이 비혼주의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쩌면 불행은 지금 이런 남편을 만난 데 있는 게 아니고 네. 결혼 자체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죄 사주잖아요. 무죄 사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뭐 아주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면 네. 없는데 그 없는 배우자를 만들면서 있는 직업을 놓은 셈이야. 선생님, 근데 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없으려면?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여성에게 남편은 관이다 그렇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네. 여자는 따라야 되니까 남편 말을 네. 삼강오륜 네. 부의부강 네.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뭐 삼종지도 뭐 이래가지고 따라야 되니까 남편이 나의 지배자로서 관이었던 거예요. 네. 요즘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벌이 시대에. 그거는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걔는 바로 사회적 매장이고 여자가 그런 소리 하면 모자라던 소리 듣기 마련해요. 네. 남녀가 동등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그 비중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저는 여자도 배우자는 재성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파트너니까. 이게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받는데 근데 아직도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냥 빨리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애 놓고 살림하면서 살고 싶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남편이 뭐다? 관이에요. 관이다.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그 전업주부 하는 남편은 와이프가 관이 되겠네요. 와이프가 관이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죠. 그러면서 쥐는 또 다 놀라 그러잖아.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명략의 룰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게 저의 생각이고 이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토록 소중한 재성을 직업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잡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무정한 용신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지만 강하지 않은 힘이니까 그냥 결혼하고 임신한 김에 놓아버렸구나. 어. 만약에 선생님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고도 계속 일을 했다면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일을 해서 그 일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경력 10년이 넘는 경력 단절로 인해서 네. 지금 놓쳐서 지금 현재 이분이 그 고난에 봉착한 셈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보시는 분이 오해할까봐 그런데 내 사주 간이 없다고 함부로 아이고 남편이 없네. 뭐 남자한테 재성이 없다고 아이고 와이프가 없네. 이러면 안 재성 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재성 없는데 남편이 있어. 식성이 없으면 자식이 없나? 그거는 아니니까. 맞다는 그렇게는 얘기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얼마든지 같고. 인간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그것을 자기가 없는 것을 유지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분처럼 대운이 자기에게 좀 배신하는 위배되는 대운으로 흐를 때 얻은 것일수록 굉장히 잃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후년 대운이 이제
45세 이후의 대운의 흐름이 좋네요. 굉장히 좋게 흘러갑니다. 65, 75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늦게 올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거의 저기 이제 뭐 거의 80대 중반까지 정말 활발한 사회적인 활동에 그 힘이 이어지는 정말 명식 좀 보면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 경력 단절이. 예. 근데 이제 자 일단 이런 분들은 저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혼해서. 지금 이혼해서 다행이다. 아 지금 이혼해서 다행이다. 예. 지금 본인은 이제 내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고 47세인데 뭘 어떡하라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해보니까 아까 에코백도 팔아봤지만 뭐 만들어서. 만들어서 팔아봤지만 이제 반찬값 버릴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롤러코스터님 같은 분은 기본 100살은 살고 80까지는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김 작가나 우리 뭐 우리 제인도 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노동 시간만 33년이 남은 셈이에요. 3년 3개월이 아니고. 그러면 이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 30년짜리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엎어진 김에 제사 지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엎어졌습니다. 그죠? 어떤 삶이 본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뭐 유책 배우자가 더 길길이 이혼하겠다고 날뛰어서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혼은 필연적인데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혼을 하는데도요.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혼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거나 뭐 집이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통째로 받으신 거잖아. 분할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대가로 양육비는 이제 없는 걸로 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양육비 준다 해봤자 아이가 성인 되기 전까지만이고 얼마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안 낸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할 수도 없는. 없고.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걸 받으신 거야. 그러면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다뤄본 이혼 관련 상담 중에서 최고 많이 받으신 거야. 제가 방금 중에서 최악이 진짜 많아요. 뭐 재산 분할을 잘 사는 경우자도 있잖아요. 교묘하게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다 돌렸어? 다 돌려놨어. 남편 재산이 없어. 법적으로. 받아올 것도 없어. 심지어는 왜 빚도 분할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완전히 맨몸으로만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를 보자면요, 이분은 지금 그 해피하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모든 그 우리 대역죄인이 읽어준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그 비관적인 그 관점에 쓰여져 있어요. 일단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신강의 가장 위대함은 최악의 순간에도 낙관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에게는 사실은 낙관의 임자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즉 낙관의 임자라는 것은 뭐냐면 식신이 있어야 되고 편재가 있어야 되고 편관이 있어야 되는데 편관 하나 떨렁 있는데 그 편관은 또 술토랑 합을 해서 또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수락 이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처지를 지금 비관하고 있는데 이런 비관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출구 해답을 찾기가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로서 보면 뻘이 보이는데 본인만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서 딱 정지해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이고 그 낙관적인 어떤 그런 여지를 최대한 찾아봐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많이 안 어렵다고 돼요. 하더라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철공소2024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